자, 그래머. 자, 그 이과의 그래머의 연습 문제. 자, 한번 같이 우리 풀어볼게요. 자, 우선 A번에 자, 문장의 빈칸에 알맞은 말을 보기 위해서 골라 쓰시오라고 나와 있어요. 1번. She showed me some photos. 뭐뭐 her husband. 자, 그녀는 showed 보여주었다. 자, 우리 앞에서 보여주다라는 수요 동사 배운 적 있죠. 그래서 me 누구에게? 나에게 some photos. 자, 직접 목적어. 자, 몇몇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자, 근데 어떤 사진일까? Her husband. 그녀의 남편이란 말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녀의 남편에 의해서 찍혀진, 그녀의 남편이 찍어준 그런 사진이라고 하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럼 뭐가 들어갈까요? 그렇죠. taken by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take photos라고 하면 뭐 사진을 찍다라고 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그녀의 남편에 의해서 찍혀진 사진이라고 해서 역시 taken이라는 과거 분사를 썼다는 거. 다음 두 번째, this is a website. 자, 이것은 웹사이트입니다. My friends and me. 내 친구와 내가 뭐 했을까요? 자, 밑에 보니까 뭔가 만들었겠죠. 자, 그래서 보니까 created by가 나와 있네요. 그래서 created by. 그래서 내 친구와 나에 의해서 만들어진 웹사이트. 역시 만들어진이라고 했으니까 created라고 하는 과거 분사형을 썼고. 세 번째, the man handed me a small box of cookies. 자, 그 사람은 나에게 요거 hand라고 하는 단어가 명사로 쓰이면 손이지만 얘가 동사로 쓰이면 건네다라는 동사죠. 건네다, 주다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 남자는 나에게 역시 자, 얘가 간접 목적어, 스몰 박스가 직접 목적어 되겠네요. 나에게 작은 상자를 건네주었습니다. 자, 어떤 상자일까? 그렇죠. 쿠키로 filled with, 가득 찬. 자, 우리 filled with라는 표현은 본문 중에서 배웠었죠. 가득 찬. 그래서 쿠키로 가득 채워진 상자라고 하니까 filled라는 과거 분사를 썼었고. 그다음 네 번째, there are so many items. 자, 아주 많은 아이템, 물건들이 있습니다. plastic around us. 우리 주변에, around 하면 주변에라는 뜻이죠. 우리 주변에 플라스틱으로, 그렇지, 만들어진. 그래서 made of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아이템이라고 해서 역시 물건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made라는 과거 분사를 썼다는 거. 자, 그래서 1, 2, 3, 4번 자, 이렇게 1, 2, 3, 4번 간단히 정리를 했고, 그다음 B번. 자, 밑줄 친 부분에 위에서 우리말로 한번 해석을 해보래요. 1번. There is a man named Paul who works in our office. There is a man.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폴이라고 이름을 불리워지는 사람. 근데 이 사람 어떤 사람이야? Who works in our office. 우리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즉 who라는 관계대명사 나와 있죠. 그러면서 앞에 폴이라고 하는 선행사가 그렇죠. 사람이죠. 그래서 who라고 하는 관계대명사를 쓴 거죠. 자, 그리고 역시 named라고 해서 과거분사 쓰였죠. 그래서 이름이 불리워지는 사람이라는 과거분사 표현 나와 있죠. 자, 그러면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선생님이 여기다 쓰지는 않고 그냥 부를 테니까 받아 쓰세요. 우리 사무실에서 일을 하는 폴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죠. 다시 한번 우리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 폴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라는 표현. 그래서 우리가 there is there라는 뭐뭇이 있다 라는 표현이죠. 이것은 뭐뭇이 있다. 자, 두 번째. Her house was crowded with people invited to the party. 자, 그녀의 집은 was crowded. 여기 crowd라는 단어가 굉장히 사람들이 붐비다 라고 하는 거예요. 붐비다. 그래서 우리가 crowd라는 단어를 명사로 쓰면 군중이란 뜻이죠. 군중, 무리.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녀의 집은 붐볐어. 굉장히 복잡했어요. 누구로? With people invited to the party. 파티에 invited, 초대되어진 사람들. 역시 앞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를 초대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초대를 받은 거죠. 초대되어진이라고 해서 invited라고 하는 과거 분사가 쓰였다는 거. 자, 해석은 그녀의 집은 파티에 초대되어진 사람들로 붐볐다라고 하는 구문이에요. 자, 다시 한번. 그녀의 집은 파티에 초대되어진 사람들로 붐볐다. 세 번째, I have read. 우리 read라는 동사, 자, read라는 동사는 현재, 과거, 과거 분사가 똑같이 read라는 스펠링을 가져요. 그래서 하지만 우리가 발음할 때만 read, read, read라고 읽어요. 그래서 우리 읽다, 독서하다라고 할 때 read라는 동사가 과거나 과거분사로 쓰이면 read라고 발음을 하죠. 자, 여기는 앞에 보니까 have라는 동사가 있으니까 have 플러스 pp 형태죠. 그래서 이때는 pp 형태의 read니까 read라고 읽어야 되겠죠. read가 아니라. I have read a book written by a famous American author.
자, 나는 읽었습니다. 읽어본 적 있습니다. A book, 책을. 어떤 책이에요? 유명한 미국인 author. author라는 단어가 작가란 뜻이죠. 그래서 아주 유명한 미국인 작가에 의해서 쓰여진 책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역시 written이라고 하는 과거 분사가 쓰여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이 뭐뭐를 쓴 것이 아니라 이 책이 쓰여짐을 당한 거죠. 그래서 a book, written이라고 해서 유명한 작가에 의해서 쓰여진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자, 다음 네 번째. This is a wine made from grapes that have frozen before harvest. 역시 there is 뭐뭇이 있다. 뭐가 있어요? 와인이 있어요. 어떤 와인? Made from grape. 포도로 만들어진 와인이래요. 자, 어떤 포도예요? That have frozen before harvest. 이때 harvest란 단어가 그렇죠. 수확. 우리 추수하는 거죠. 걷어들이는 거. 그래서 수확하기 전에 have frozen. 자, 이 frozen이란 단어 freeze라고 하는 동사에서 온 거죠. 그래서 freeze, froze, 그 다음 pp형 frozen. 자, 뜻은 그렇죠. 얼다라는 동사죠. 얼다, 냉동하는 거. 그래서 수확하기 전에 얼어버린 grape, 포도로 만들어진 와인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한번 수확하기 전에 수확하기 전에 냉동이 된 얼은, 자, 그레이프, 포도로 만들어진 와인이 있다라고 하는 거. 역시 와인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made라는 과거 분사가 앞에 있는 와인을 수식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made가 나왔어요. 자, 다음 C번 합시다. 자, 괄호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고르래요. 관계대명사 고르는 문제예요. 자, 1번. Over 30 people. 30명 이상의 사람들. 자, what이냐 who냐. Had been to the place became ill. 자, 그래서 그 장소로 온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이 장소로 온 사람들이 became ill, 아프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뭘 쓸까? 그렇죠. 이미 앞에 people이라고 하는 선행사가 나와 있죠. 자, 선행사가 나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아팠다라고 하는 거니까, 자, 여기는 who라고 하는 관계대명사. 왜? people 선행사가 사람이니까. 자, what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이제 본문에서 나오면 배우겠지만 얘도 관계대명사로 쓰이긴 해요. 자, 얘도 관계대명사로 쓰이긴 하지만 자, what은 아주 특별하게 이미 그 안에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는 관계대명사예요. 그래서 이 what이라는 관계대명사 앞에는 이렇게 선행사, 명사가 나올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해석할 때는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해요. 선행사를 포함해서. 이건 나중에 수업 시간에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고, 자, 여기서는 앞에 선행사가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had been이라고 하는 동사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주격관계 대명사 who를 쓰시면 되겠어요. 두 번째, it must be a piece from the bottle whose donut fell on the floor. 자, it must be 틀림없어요. 여기 must be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뭐임에 틀림없다라고 해석을 해요. 뭐뭐임에 틀림없다. piece, 조각임에 틀림없어요. 어떤 조각? from the bottle. 병으로부터 나오는 조각임에 틀림없다. 자, 뒤에 보니까 fell이라고 하는 그렇죠. 동사부터 나와 있죠. 그럼 이 자리에 그렇지. 주격관계 대명사를 쓸 부분이죠. 주격관계 대명사. 자, 뭘 써요? that을 쓰면 되죠. whose라고 하는 것도 자, 우리가 아직 본문 중에는 안 나왔지만 얘도 관계 대명사예요. 하지만 whose는 소유격 관계 대명사예요. 그래서 소유격 관계 대명사 뒤에는 완전한 절이 이어져요. 그래서 그냥 선행사의라고 해석하기만 하면 되니까 소유격 관계 대명사는 자, 뒤에는 완전한 절이 와요. 자,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수업 시간에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설명하기로 하고, 자, 여기서는 뒤에 fell이라는 동사가 왔기 때문에 주격 관계 대명사 that을 써주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것은 그 병의 조각임에 틀림없다. 어떤 병이에요? on the floor. 자, 그 바닥에 떨어진 병이 되겠죠. 다음 세 번째, she introduced me to a boy. 자, 그녀가 나를 어떤 소년에게 소개시켜 줬어요. 자, 근데 뒤에 보니까 was wearing glasses. 자, 역시 was wearing이라고 하는 동사가 나와 있네요. 그래서 안경을 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 동사 나왔으니까 역시 주격관계 대명사 who를 쓰시면 되겠죠. 앞에 a boy가 사람이니까 선행사가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who를 쓴 거죠. whom이라고 하는 거, 자, 이것도 역시 관계 대명사이지만 얘는 우리가 보통 목적격 관계 대명사로 쓰여요. 목적격. 근데 뒤에는 지금 주어 동사가 아니라 동사부터 나와 있으니까 얘는 주어 역할을 하는 주격 관계 대명사 who를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녀가 나에게 자, 뭔가 안경을 끼고 있는 자, 그 소년을 안경을 끼고 있는 소년에게 나를 소개시켜 주었습니다라고 하는 표현 되겠죠. 다음 네 번째, we should design building. 자, 우리는 건물을 디자인해야만 합니다. can't be destroyed by earthquake.
자, earthquake이란 단어가 바로 지진이죠. 그래서 지진에 의해서도 파괴되지 않는 정말 튼튼한 지진에 의해서도 파괴될 수 없는 그런 건물을 지어야만 합니다. 라고 하는 거. 자, 이거는 뭐 앞에 있는 buildings가 선행사인데 얘가 그렇죠. 사람이 아니라 사물이죠. 그러니까 위치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후라는 관계대명사는 앞에 선행사가 사람이어야 하니까 자, 이 자리에는 올 수 없고 자, 위치라고 하는 관계대명사를 써주면 됩니다. 자, 의미는 우리는 지진에 의해서도 파괴될 수 없는 건물을 디자인해야만 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자, 이제 마지막 D번 갑시다. 자, D번은 두 문장을 관계대명사를 사용해서 한 문장으로 만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우리가 이걸 해보면 이제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번 He lives in a house. 그는 집에 삽니다. The house has no garden. 근데 그 집은 정원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우선 동일한 거. 똑같은 거 찾아보세요. 그렇죠. 집이 똑같죠. 그럼 이제 집 중에 하나를 없애버리면 되고 그 자리에 관계대명사를 쓰면 돼요. 자, he lives in a house 그대로 써주고 그는 집에 삽니다. 근데 그 집이 어떻다? 정원이 없다. 자, 똑같은 거 하나 생략하고 그 자리에 관계대명사 써주면 돼요. 앞에 house가 사물이니까 위치를 써도 되고 또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that을 써도 상관없죠. that 그 다음 문장 그대로 써주면 되죠. has no garden 이렇게. 자, 그래서 그 집은 정원이 없습니다. 즉 정원이 없는 집에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 자, 어렵지 않죠? 다음 두 번째. The doctor gave examples of patient. 의사가 patient 하면 환자란 뜻이죠. 그래서 환자의 어떤 예를 주었습니다. 근데 그 환자는 cancer, 암을 자, overcame이라는 동사가 극복하다라는 동사죠. 극복하다. 과거 시제. 자, 극복하다의 동사 원형은 뭘까? 그렇지. overcome. 우리 come, came, come 할 때 똑같아요. overcome, overcame, overcome. 그래서 이건 과거 시제죠. 자, 그러면 동일한 게 환자네. 그럼 환자 하나 빼면 되죠. 자, 그러면 역시 똑같이 the doctor gave examples of patients. 자, 그 다음에 똑같으니까 하나 빼고 patient가 사람이죠. 그러니까 who를 써도 되고 또는 that을 써도 상관없고 그 다음 뭘 쓴다? 그대로 나머지 거 overcame cancer. 그래서 암을 극복한 환자의 예를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역시 관계대명사, 자 주격 관계대명사를 쓴 표현이고 세 번째, here is the picture from the accident. The accident happened yesterday. 자 여기 그 사건의 어떤 사고의 사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고는 어제 발생했습니다. 역시 accident라고 하는 동일한 거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역시 똑같이 here is the picture from the accident. 그대로 앞문장 써주고 그 다음에 동일한 거 빼주고 이 자리에다가 관계대명사. 자, accident가 사물이니까 그렇죠. 위치를 써도 되고 또는 that을 써도 상관없고 그 다음 나머지 happened yesterday. 자,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어제 발생한 사건으로부터의 사진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 되겠죠. 마지막, Did you count the number of people? 자, 당신은 사람들의 숫자를 count하면 세다라는 동사죠. 사람들의 숫자를 셌습니까? 그 사람은 came to the concert, 콘서트에 왔습니다. 역시 people이라고 하는 거 동일한 거 있죠. 자, 그러면 똑같이 Did you count the number people? 자, 그런 다음 뭐 쓸까요? 그렇지. 똑같이 the people이니까 이 자리에 관계대명 써줘야 되겠죠? 그럼 people이 사람이니까 who 또는 that 상관없고 그 다음에 나머지 came to the concert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콘서트에 왔던 사람들의 숫자를 당신은 셌습니까? 라고 하는 부분. 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과거 분사 쓰는 표현들, 그 다음에 주격관계 대명사, 뭐 대시냐, 후냐, which냐 쓰는 문제들 여기까지 연습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는 다 문법이 정리가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고 자, 다음 시간부터는 자, 우리 올림포스 독해의 기본 1, 1과부터 다시 시작할 테니까 자, 교재 준비 다음 시간에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